네, 안녕하세요. 공화지의 투자노트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 주식 투자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 0.5% 정도 인하를 하였는데요. 0.25%냐, 0.5% 인하냐 되게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0.5% 인하해서 B컷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이렇게 됐을 때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QQQ나 슈드 같은 ETF들은 상승을 하였고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채권 가치가 하락을 했냐? FOMC 전에 기준금리 확률이 높다고 굉장히 많이 언론에 도배가 돼서 이미 채권 가격이 선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FOMC의 결론이 뭐냐면 경제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해서 0.5% 인하, B컷을 하였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처럼 얘기가 되지 않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이미 선반영이 돼서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하지 않는 것까지 고려가 돼서 채권의 가치가 다시 하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경우에는 주가에 비해서 상승폭이 작기도 하고 금리 인하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채권의 경우에는 리스크 헤지용으로 약간만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리 인하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돈이 묶여 있게 되고 이득을 많이 못 보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채권으로 인해 오랜 기간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용으로 약간만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메인으로는 QQQ나 슈드 같은 우상향하는 미국 ETF를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달러 가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금리 인하가 되면은 쉽게 생각해서 미국 금리가 만약에 5.5에서 2.5%까지 엄청나게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금리는 3.5%로 그대로 고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돈을 미국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한국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한국으로 돈이 쏠리고 한국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은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1달러가 지금 1350원인데 1달러가 1200원, 1100원 이렇게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달러 가치가 높을 때는 1400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1330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앞으로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은 한국 금리가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현재까지 달러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 시기에 달러 가치가 많이 변했습니다. 2008-9년 닷컴 버블 때는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1달러가 1,500원이 넘는 수준까지 솟구쳤고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가 코로나 때 다시 많이 올랐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안정되면서 떨어지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서 다시 달러 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었는데 그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됨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다시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달러 가치를 본다면 예전부터 현재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50원 정도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예전처럼 낮은 환율보다는 높은 환율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는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은 1300원대는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 평균 원달러 환율이 1250원에서 한 1300원 이 정도 사이대로 고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 앞으로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짜야 됩니다. 금리 인하 시 투자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환해지 장기 채권을 한 10% 정도, 20% 정도 이 정도 들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환해지 장기 채권을 들고 있으면 배당도 한 3.4% 정도 주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수익을 한 5%에서 10% 정도는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환해지 장기 채권을 들고 있는데 현재 수익률이 5% 정도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은 한 10%까지는 무난하게 찍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0% 이상 넘기면은 채권을 가지고 다시 기술주나 뭐 부동산주 이런 주식에 넣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슈드를 포함한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금리가 배당률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지 않고 전부 배당주로 돈을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배당주의 주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러면 배당주로 인해서 수익도 챙기고 배당금도 챙기고 일석이조의 효과죠. 그리고 배당주를 투자할 때도 현재는 환율이 높으니 가능하면 저는 환해지를 섞어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해지와 환노출 이 비율도 달러 가치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간다면은 작게는 1%에서 높게는 한 5% 이상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QQQ ETF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도 앞으로 주도할 기술주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이런 주식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대형주를 선택해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도 원활하기 때문에 중간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분할 매수를 한다면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이런 기술주들의 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QQQ를 분할로 웅덩이마다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처음에는 위에 1, 2, 3의 방식으로 주식을 모아 나가시다가 금리가 이제는 많이 인하돼서 앞으로 금리가 다시 또 오를 것 같다.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환노출 슈드, 환노출 QQQ로 이렇게 비중을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많이 돼서 이제 금리 인상될 시기쯤에는 이제 슈드보다는 QQQ를 많이 갖고 있으신 게 더 유리하겠죠. 이런 방법으로 금리, 미국 실업률, 현재 경기 흐름에 맞게 테마별로 섹터 ETF를 구분을 한 다음에 비중을 조절해 나가신다면은 단순히 슈드랑 QQQ를 모았을 때보다 더 확률을 높여서 수익률을 높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이런 방법이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환노출, 슈드, QQQ 이거를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슈드랑 QQQ도 뭐 비율을 조절하셔도 좋고 나는 그게 어렵다 하면은 1대1로 모아나가셔도 되고 난 좀 더 안정적인 게 좋아. 그러면 슈드와 QQQ를 뭐 2대1, 3대1로 모아나가셔도 되고 그리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투자할 기간이 길어서 QQQ에 많이 투자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QQQ의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를 자제하시고 이런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에서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서 계획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